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지장간 이론하고요. 삼합 그리고 12운성을 가지고 천간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다시 갑으로 돌아가죠. 갑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지지 공간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서로 알맞은 계절로 바뀌면서 1년 4계절을 운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봄하고 가을은 함께 할 수 없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봄이 강한 계절이라고 하면 가을에 쓰임이 있는 글자는 봄에는 그 기운이 약해지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이라고 한다면 겨울에 쓰임이 있는 글자는 여름에는 기운이 약해지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이 천간합은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사실 아무 계절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절로 기준을 두고 보면 천간합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지 공간을 잘 살펴야지 천간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합을 통해서 소멸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지장간, 삼합, 12운성이 됩니다. 천간을 보면요. 이렇게 5개씩 나누어지고요. 앞에 있는 글자가 그 다음 글자, 나누어진 다음 글자랑 만날 때 갑기합이 일어나고요. 을경합이 일어납니다. 병신합이 일어나고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합이 일어나죠. 근데 합을 하는 이유는 다음 계절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운을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갑기합을 한 다음에 이 경금이 만들어지거든요. 경금이 만들어지는 계절이 되려면 이 갑목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계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주에서는 함께 하죠. 그래서 갑경충이라고 하죠. 갑경충도 지지공간에서 어떠한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상하는 글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천간합도 똑같아요. 그래서 갑목이 계속 을병정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점점 계절이 바뀌어 가다가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으로, 원래 갑목은 위로 수직 상승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그런데 기토를 만나면 갑기합으로, 기토는 정화, 경금과 함께 사유축이라는 응집 운동을 합니다. 그럼 기토를 만나면 갑목이 상승이 아닌 하강으로 기운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기토가 잡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 될까요? 갑목은 해묘미 삼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토는 사유축 삼합을 하죠. 사유축 삼합은 5화월부터 본격적으로 삼합을 시작한다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묘미 삼합은 5화월부터 사지가 됩니다. 미월에는 묘지, 그리고 신월에는 절지가 되죠. 사유축 삼합은 5화월에 목욕, 그리고 미월은 관대, 그리고 신월은 걸록지가 돼요. 갑의 기운은 오미신에서 점점 약해져서 신월에는 절지로 그 기운이 없어지고요. 사유축을 하는 기토 경금은 오미신에서는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는 건 이 오미신월에 갑기합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갑목의 기운이 점점 소멸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기합으로 갑목 기운만 소멸되냐? 삼합을 보면 해묘미 목삼합하고 사유축 금삼합은
반대 삼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유축 삼합이 약해지는 계절에는 해묘미 삼합인 간목이 강해지겠죠. 사유축 금삼합은 자월부터 사지에 들어가죠. 그리고 축월은 묘지고요. 인월은 절지가 됩니다. 해묘미 삼합, 목삼합은 자월부터 목욕지로 이제 삼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운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계절이 돼요. 그리고 축월에는 관대지, 인월에는 걸록지가 되죠. 그렇다는 건 자축, 인월에 갑기합을 한다고 한다면 간목의 기운은 강해지고 기토의 기운은 약해져서 소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걸 알아서 뭘 하나요? 이 이론을 알면은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만약에 일간이 간목일간이다 라고 한다면 자축 인월에 갑기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 간목은 기토를 굉장히 쉽게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반대로 기토일간이 오미신에서 간목과 갑기합을 한다고 한다면 기토는 관을 굉장히 쉽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을경합입니다. 을경합은 을경합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금이 경금일까요? 신금일까요? 을목은 인오술 화삼합을 하고요. 경금은 사유축 금삼합을 합니다. 인오술이 사유축을 생하죠. 그렇다는 건 을경합이라는 건 을목이 경금을 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인오술은 묘월부터 본격적으로 을목이 성장을 해서 신월에 경금을 만드는 그런 삼합이에요. 사유축은 5하월부터 경금을 만들기 시작해서 신월에 경금이 걸록으로 강해지고 유금월부터 다시 신금이라는 경금 열매 속 종자를 만드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을목이 경금을 만드는 을경합금이 일어나는 계절하고 경금이 신금화되는 신금으로 바뀌는 계절의 을경합은 을경합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을경합으로 경금을 만드는 계절은 경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오미 신월이 되겠죠. 5월부터 경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신월에 경금이 걸록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을목의 경우는 오미 신월에 을목은 왕지고요. 그 다음에 쇠지, 병지가 됩니다. 병지라는 건 제가 삼합을 이야기할 때 병지에서 삼합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을경합을 해서 오미 신월에는 경금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6월부터는 이제 경금이 신금화되기 시작합니다. 유술, 해월까지 이제 신금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해월에 신금이 걸록으로 제일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돼요. 을목은 6월부터는 사지가 되죠. 묘지, 절지가 됩니다. 점점 기운이 사그러져서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술, 해월에 만약에 을경합을 한다고 한다면 을경합, 신금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병신합수입니다. 병신합수라고 얘기를 하죠. 병화는 인오술 화삼합을 하고요. 신금은 신자진 수삼합을 합니다. 병신합수가 임수가 될까요? 개수가 될까요? 이것 역시 계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호술 화삼합하고 신자진 수삼합은 서로 반대의 삼합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신금이 강해지는, 신자진이 강해지는 계절에는 병신합 임수를 만들고, 인호술이 강해지는 병신합을 하는 시기에는 계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유구월부터 사지에 들어가죠. 유술, 해월을 거치면서 사지, 묘지, 절지가 됩니다. 신금은 6월에 목욕, 관대, 걸록으로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유술해에서 만약에 병신합을 한다고 한다면 임수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수를 만든 때는 언젠가요? 신금은 신자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신금이 약해지는 계절은 묘월부터죠. 묘, 진, 사월로 묘월은 사지, 묘지, 진월은 묘지, 사월은 절지가 됩니다. 병화는 묘월이 목욕지죠. 목욕, 관대, 걸록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만약에 묘진 4월에 병신합을 한다고 한다면 계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임합입니다. 정임합은 정임합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화는 사유축 삼합을 하고요.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합니다. 금이고 수입니다. 그러면 금생수로 사유축 삼합이 신자진을 생하는, 그러면 정화가 임수를 생하는 그런 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임합에는 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금이라는 씨 종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신금을 만드는 그런 작용, 임수가 점점 강해질 때는 이 신금을 만드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금에서 간목을 만드는 그 계절에는 정임합 목의 그런 의미가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금을 만드는 건 제가 아까 유구월부터 신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유술, 해월을 거치면 이 신금 종자가 점점 딱딱해져요. 이 종자가 딱딱해진 다음에 자월부터는 이 간목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축인까지는 간목을 키우는 정임합이 됩니다. 정화는 사유축 삼합을 하기 때문에요. 자축인에서 사지, 묘지, 절지죠. 점점 정화의 기운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축인에서는 정임합으로 간목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합입니다. 무게합을 보면요. 계수는 해묘미 삼합을 하고요. 무토는 인호술 삼합을 합니다. 목삼합은 화삼합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계수가 무토를 생하는 그런 합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무토는 묘월부터 본격적으로 을목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묘월부터는 무게합으로 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지만 만약에 무게합으로 이건 화기를 만든다고 하죠. 무게합으로 계수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오미 신월에는요. 계수는 사지, 묘지, 절지로 그 기운이 약해집니다. 오미신부터는 보이지 않는 정화가 만들어지고 있죠. 정화하고 경금의 그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수가 오미신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게합으로 계수의 기운이 소멸되는 시기는 오미신월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사실 이렇게 생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쪽이 약화되는, 희생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무게합을 할 때 보통 간목을 드러낼 경우에는 이 무토가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개수가 간목을 키우는 시기, 그 시기에는 무게합으로 간목을 무토가 품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희생봉사의 의미로 무토가 개수가 키우는 간목을 품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고, 개수가 간목을 키우는 시기는 자축인월입니다. 사실 자축인에서는 무토의 기운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무토에다가 간목을 키우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토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겠죠. 희생봉사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무토가 개수를 무게합으로 무토한테 개수는 그냥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돈 욕심이나 여자 욕심으로 무토가 개수를 합했는데 그때 간목을 키운다. 그래서 개수가 간목을 무토에다가 드러낼 때는 이건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돈 욕심으로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문제로 욕심을 부리다가 편관인 간목에 의해서 무토가 상하는, 그러면 관제나 구설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계절인가요? 자축인에서는 무토가 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합을 지장간, 삼합, 12운성으로 그 계절에서 어떠한 계절의 합으로 그 기운이 약해지고 소멸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